마거릿 대처가 펼친 정책들은 모두 장점도 단점도 명확했어요. 그래서 대처에 대한 평가가 항상 극단적으로 갈려왔던 거고요. She stopped Britain going bust and turned things around and made it possible to govern Britain again. Margaret Thatcher embodied a great evil, and indeed, you know, it wasn't just the miners; it was the entire working class of the country, which has suffered from her policies.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대처를 보고 영국병을 타파한 능력 있는 총리라고 지켜 세우기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영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신자유주의의 마녀다라고 비판을 했던 거죠. 완전 극과 극이네. 이렇게 대처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는 이것에 고스란히 반영됐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정치인에 대한. 선거? 그렇죠. 예. 선거. 네, 바로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마거릿 대처가 총리가 된 지 2년째인 이제 1981년에 실시된 갤럽 조사에서 대처에 대한 지지도가 25%였다고 해요. 낮은 거잖아요. 낮은 거죠. 네. 게다가 이건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저조한 총리 지지도였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마거릿 대처의 입지는 보수당 당내에서도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거릿 대처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한 인물이 공공연히 대처에 대한 경계심을 표현합니다. 여왕? 맞습니다. 여왕. 여왕? 네. 바로 영국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예요. 오, 싸늘해요. 싫어하시네. 표정이 예사롭지가 표정이 아주 않은데요. 싸늘해요. 네, 대처를 보는 여왕의 표정이 편해 보이진 않죠. 네. 네, 실제로 두 사람은 미묘한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한쪽이 이제 영국의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또 한쪽은 왕실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게다가 생일도 겨우 6개월 차이 나는 동년배였기 때문에 서로 자주 비교를 당했다고 해요. 더 비교됐겠다. 그러네요. 그래서 마거릿 대처는 투표로 뽑힌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하고 또 엘리자베스 2세가 싫어했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법적으로 여왕이 막 정치에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런 위헌도 나타내면 안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시녀한테 그 여자가 오늘 제 백성들한테 어떻게 괴롭힐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하고 또 마거릿 대처에 대한 정책도 많이 비난했다고 너무 무관심했다고 약간 대립적이고 분열적이다. 근데 그 정도면 진짜 강하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엘리자베스 2세가 대처를 대놓고 견제하던 상황에서 마거릿 대처도 여왕과 경쟁을 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지? 뭐야? 네, 바로 패션이에요. 나이도 비슷한 여자들이면 패션 대결 왜냐면 늘 입고- 미디어에서 그래. 비교를 했겠네요. 입고 나오면은 완판되고 막 저 옷은 뭘까 이런 관심 항상 많이 말하기 가지니까. 좋은 세대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마거릿 대처는 여왕과 함께 이 공식석상에 설 때마다 여왕이 어떤 옷을 입고 오는지 미리 체크를 했다고 해요. 라이벌 의식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서로 옷 색깔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절대로 같은 컬러의 옷을 선택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또 엘리자베스 2세 여왕한테도 견제를 받던 마거릿 대처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었어요. 손 놓고 있었다가는 이제 다음 총선도 치러야 되는데 패배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마거릿 대처에게 상황을 반전시킬 거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죠? 그것은 바로 영국이 약 13,000km나 떨어진 포클랜드 제도에서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포클랜드 제도는 남극 근처에 있는 곳이고요. 아르헨티나와 인접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은 19세기부터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아니 뭔데? 그러니까요.
제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파병 뭐 여기저기 많이 갔는데 그래서 뭐 포클랜드 6개월 동안 갔어요. 그 전쟁 이후이긴 해요. 80년대 후반. 근데 너무 멀고 사람도 거의 없고 펭귄 몇천 마리만 있어서 그 펭귄 똥 냄새가 너무 지독했다고. 아니 멀고 펭귄밖에 없다는데 지금 피터 씨 말로는 저기서 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당시 경제 위기에 영국이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국방비를 삭감한 것이 계기가 돼요. 국방비 예산 삭감으로 포클랜드 제도 근처를 순찰하던 인듀어런스호라는 배가 철수돼요.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 정부가 그러한 움직임을 영국이 이제 포클랜드 제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구나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건을 아르헨티나의 어지러운 국내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삼게 되는 거죠. 포클랜드를 노린 거구나, 아르헨티나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레오폴트 갈티에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또 이제 무자비하게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반발이 국내적으로 심각했는데 이 분노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구실로 전쟁을 일으키기로 선택한 측면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막 애국심이 막 그렇죠. 불타오르게 우리 하려고. 뭉치자. 네, 이렇게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약 2만 8천여 명의 병력을 포클랜드 제도로 보내서 영국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아르헨티나의 명백한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참전하지 않을 거라고 믿은 구석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포클랜드 제도가 영국에서 너무 멀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별로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땅을 가져봤자 경비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국 정부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아니 근데 그게 너무 멀어 그리고. 네,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결과적으로 오판을 한 셈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의 공격에 대해서 마거릿 대처가 전쟁을 결심하게 됐기 때문이죠. 괜히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는데요. 네. I must tell the House that the Falkland Islands and their dependencies remain British territory. No aggression and no invasion can alter that simple fact. The government has now decided that a large task force will sail as soon as all preparations are complete and will leave port on Monday. 마거릿 대처는 항공모함 2척, 그리고 7척의 구축함을 주력으로 하는 해군 기동부대를 포클랜드 제도로 출발시킵니다.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최대 규모 함대가 출동한 것이었고요. 큰일 났네. 네, 마거릿 대처는 여전히 건재한 영국의 국방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영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킵니다. 저는 뭔가 의지가 될 것 같아요. 네. 든든할 것 같아요. 든든할 것 같아요. 철의 여인이잖아요. 예, 실제로 점점 국민들이 하나로 단결돼 갔다고 해요. 그리고 마거릿 대처는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지하 벙커를 방문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계대전에서도 영국이 승리했듯이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전쟁은 2달 만에 영국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제 침체 그리고 영국병을 겪으면서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영국 사람들은 오랜만에 강력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고 해요. 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건 누구였을까요? 대처. 지지율? 네, 마거릿 대처는 한순간에 영국 국민이 가장 미워하는 마녀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그 효과로 마거릿 대처의 지지율이 치솟았어요. 포클랜드 전쟁이 승리한 후에 다음 해인 1983년에 총선이 열리게 되는데 전체 650석 중에 보수당이 총 397석이라는 압도적인 숫자의 의석을 가져간 거죠. 운이 되게 좋았다. 네, 그리고 마거릿 대처는 58세의 나이에 정치인으로서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을 정면 돌파하면서 두 번째로 영국의 총리에 임명됩니다.